혹시 영화 네. 명대사 같은 거 따라 하실 수 있는지.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국밥 한 그릇! 안녕하세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 스타를 넘어서 월드 스타를 꿈꾸는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1000만 뷰에서 1000만 배우로 거듭나고 싶은 박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님 연기도 하세요? 연기 많이 하고 있어요. 에? 사실은 재연 배우들하고 네. 뭐 기분 좋은 날이라고 거기서도 좀 불륜 역할을 좀 하기도 하고 예? 불효자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어울린다 그래서 오. 하기도 하고 유명했던 군검사 도베르만 그거 알죠? 또 신성한 이혼이라고 네. 거기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뭐야? 연기파 변호사입니다. 연기파 변호사. 아니 그래도 비중이 좀 있는 역할이었나 봐요. 약간은 대사는 별로 없는데 네. 찍기를 엄청 오래 찍었어요. 8시간 동안. 8시간이요? 예. 피의자 딱 나 변호사 안 해! 한마디 하고 나가는 변호사 역할? 예, 변호사 역할 했습니다. 아니 1000만 뷰는 웬 말이에요? 1000만 조회? 그쵸. 저 OTT, 또 우와. 유튜브, 호기심 닦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우와. 프로그램을 다 합치면 아마 1000만 뷰는 훨씬 넘지 않을까.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저를 모를 리가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오. 없어. 왜? 학교에서도 틀어줘. 유치원에서도 틀어줘. 엄마가 틀어줘. 그렇지만 이제 드라마 감독님들 이제 저를 이제 드라마 쪽으로, 영화 쪽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런 모습을 아주 참 유쾌하게 아니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쵸. 이한 씨, 오늘 게스트 소개해 주세요. 네,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 글을 쓰고 말하는 것을 평생의 일이자 행복해하는 분이십니다. 영화 평론가, 작가, 방송인 등 다방면으로 바쁘게 활동하시며 영화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영화 평론가 윤성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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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영화평론가 윤성은입니다. 아니 예. 배우 아니세요? 영화 배우 같아요. 너무 예쁘신데요? 배우는 여기 두 분이 앉아 계시고, 네, 저는, 아니, 이상하게 친한 감독님들도 있는데, 네. 저를 한 번도 배우로 뭐 엑스트라라도 이렇게 출연하라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연기력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연기력이요. 아니 근데 영화 평론가는 보통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영화 딴지 거는 거 아닙니까? 아, 시비 걸고. 비슷합니다, 사실. 진짜요? 네, 남들이 좋다는 영화에 별점 짜게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욕도 먹고, 네, 영화를 좀 이제 깊이 있게 좀 분석하고, 어려운 영화가 있으면 좀 쉽게 해석도 해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었죠. 네. 어떻게 하면 영화 평론가가 될 수 있는데요? 뭐 이거는 무슨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기 시험 때문에, 치는 거 네.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네,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나 영화 평론가다 하고 네, 해도 아무도, 너 영화 평론가야? 나 영화 평론가야. 네, 진짜 그렇게 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아요. 네, 진짜요? 네,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평가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그렇죠. 네. 다르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평가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화를 진짜 보고 객관적인 평가라는 건 정말 없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영화의 완성도, 그게 흐름이 어느 정도 매끄럽게 됐느냐, 그리고 뭐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좀 미학적으로 표현됐느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별점이 차이가 나죠. 별 5개잖아요, 통상. 그쵸. 혹시 짜게 준 적 있습니까? 별 0개, 1개 반, 한 개. 근데 0.5개. 한 개나 0.5개는 좀 주기 어렵고 차라리 이제 안 매기겠다. 안 별점 거부. 매기겠다. 네, 별점 거부한 적은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진짜요? 그러면 그 네. 반대로 별점 많이 준 적도 있나요? 아무래도 좀 예술 영화 같은 경우에 그렇게 준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성은 평론가는 그러면 영화의 어떤 부분들을 자주 보고 또 중요시합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신선한가, 이 영화가. 오.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또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영화사를 쭉 이제 흐름을 알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일반 대중들은 이 영화가 뭐 전에 나왔던 영화인지 비슷한 영화가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제 제가 공부한 그 한도 신선해야 내에서 돼요? 네, 조금 새로운 시도를 그러면 했는가. 이제 네. 2, 3는 다 싫어하겠네? 와, 투캅스 2, 투캅스 2. 투캅스는 너무 아바타 2. 해리포터 시리즈 막 싫어. 아우 다 싫어. 몇 개야 되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죠. 2편, 3편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 시리즈 안에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는가가 중요한 그 별점의 포인트입니다. 우와.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화를 몇 편 정도 보신 거예요? 뭐 지금까지 몇 편 봤다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 550편, 1년에 한 550편. 1년에 550편이요? 네. 잠깐만 1년에 그게 나오나 그만큼? 하루에 하나씩만 봐도 360개, 365개인데 550. 그러니까 두 편이 좀 채 안 되는데 하루에 혹시 요약편으로 보십니까? OTT로. 유튜브로. 큰일 나죠. 이게 뭐 돌려보지도 못하고. 아니 그러면 개봉하기 네. 전에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일단 시사회라는 걸 해서 그게 가장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우와. 네. 아니 근데 국회 컨텐츠를 찍는 자리에 왜 영화 평론가님을 모셨을까요? 보통 잘 모르실 텐데 네. 이 국회에서 네. 영화 상영도 합니다. 에? 공연도 국회에서요? 하고. 예. 멋진 영화를 국회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사전 예약을 하면 단체로 또 모두 무료로 관람도 가능합니다. 무료요? 무료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국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인도?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국회에서 하는 그 영화 프로그램에는 일반인도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봄에 또 벚꽃길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네. 네, 여의도에. 그래서 뭐 일부러도 가시는데 또 이제 영화 상영 프로그램까지 맞춰서 가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들이 하시기가. 와, 저 네.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한 씨 모를 수가 있는데 국회 도서관 어릴 때 공부할 때 많이 갔었거든요. 국회 도서관. 공개가 돼 있어요. 국회 도서관. 거기다가 지금 어린이 박물관도 있고요. 그래서 국회 박물관도 있는데 이제 초통령이잖아요. 네. 이한 씨 네. 가보셔야 돼요. 어린이 박물관, 국회 어린이 박물관. 나 이거 행사 줬으면 좋겠다. 아니 도서관, 박물관 있는 것도 저는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 영화 평론가님은 혹시 국회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게 또 있으신가요? 저도 그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같은 세대로서 같은 세대라고요? 네, 같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2살 차이랍니다. 네. 12살 아니고요? 2살요, 2살. 그래서 그 국회 도서관 말씀하신 거 네. 때는 이제 전자로 되어 있지 않은 시대여가지고 국회 도서관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빌리고 맞아요. 했던 그 기억이 나고요. 지금 그리고 뭐 의원회관 같은 데서 상설로 이렇게 전시도 많이 맞아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시회도 네.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평론가님 모신 이유가 네. 이 영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 국회가 지금 10년 넘게 국회 문화극장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아니 10년 동안요?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극장이라고 그렇죠. 하면은 영화를 보여줄 것 같은데 국회에도 그러면 영화관이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극장을 여는데 최근에 유명했던 헤어질 결심, 네. 탕웨이, 그리고 헌트, 이정재, 정우성, 용해출한 한산. 아니 그렇게 큰 영화들도 보여준다고요? 비싼데 이거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아니 미리 좀 알았으면 이거 저도 가서 공짜로 봤을 텐데. 맞아요. 무료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10년 넘게 이어져오던 국회 문화극장 이번에 좀 개편을 했는데 평론가님 이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6월에 국회 사무처가 국회 도서관 영화의 전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영화의 전당은 국회 문화극장에 상영할 우수한 영화를 선정하고 수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국회 도서관은 영화와 관련된 북큐레이션, 국회 사무처는 상영 장소를 제공하고 홍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중적인 영화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 작품성도 인정받는 그런 영화라고 하는데 예.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흥행했거나 아니면 대중들이 알만한 그런 헤어질 결심. 작품이잖아요. 네네. 네. 앞으로는 또 영화의 전당이 조금 더 독립 예술 영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뭐 너무 반가운 일이죠. 흥행 위주의 영화보다는 좀 예술성 있는 영화도 이제 하겠다. 네, 뭐 흥행 영화도 하고, 하겠지만, 네, 독립 예술 영화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접하기 힘든 영화들이잖아요. 그렇죠. 영화 극장이 별로 그렇죠. 없어가지고 독립 예. 예술 영화들이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이 업무 협약 이후에 최초로 지난달 국회 문화극장에서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이 상영 전에 김초희 감독하고 강맑은 배우 이 무비투어도 했다고 합니다. 강맑은 배우님이랑 혹시 그 박지훈 변호사님이 잘 알죠. 잘 아시는 한 번 받긴 했는데 한 번이야. 그 군검사 도베르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네. 같이 연기를 했습니다. 형사 역할, 저는 변호사 역할. 앞에 앉아서 계속 봤죠. 약간 출연 동기시네요. 그리고 이분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제가 원래부터도 팬이었는데
그날 지도도 잘해주시고. 저도 이제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 때문에 그 배우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너무 성격이 조용하신데 그 배우기 때문에 대화를 나눠보면은 딱 사람 사로잡는 거 있죠. 아. 네. 좋아요. 네. 자, 다시 국회 문화극장 얘기로 돌아와서 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어떤 작품입니까? 평론가님? 네, 천실이는 복도 많지가 이제 2020년도에 개봉을 한 영화인데요. 뭐 그해 이제 독립 영화계에서는 거의 거의 대부분의 상을 쓸어 담은 네,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그리고 뭐 어떤 작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강말금 배우님이 거기서 이제 주연 찬실이를 맡아서 또 이제 여우 주연상도 많이 수상을 하시고 했어요. 굉장히 많이 주목받게 받았던 네, 그런 그 영화가 됐고 뭐 내용을 잠깐 설명을 네. 해드리면은 그 영화 프로듀서로서 이제 평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술자리에서 게임하다가 갑자기 이제 실직자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뭐 깨알같이 유머러스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복이 없는데요? 네? 복도 많지. 복이 없는데 어떡해요? 모순되는 그런 제목이긴 하죠. 네, 그렇지만 복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밝은 영화예요. 아주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작품입니다.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화면이 바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열렸던 행사 장면입니다.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상영 전에 관객분들과 무비 토크도 진행했다고 하네요. 자, 이 영화의 주역들인 김초희 감독님, 또 강말금 주연 배우가 이화정 영화 전문 기자와 함께 관객분들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실이는 복도 만치를 만든 김초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실이형 만든 강남입니다. 감사합니다. 팍팍한 세상에 그래도 저 정도면 그냥 살만하다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자, 현장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찬실이는 복도 많지를 사랑해주는 영화 팬들이 많은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영화 참 복도 많네요. 저희가 국회 도서관 영화에 전당하고 업무 협약 체결했다는 소식 알려드렸잖아요. 네. 국회 문화극장 일정에 맞춰서 이 국회 도서관에서는 영화 관련된 북큐레이션 이거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아, 영화와 예. 관련된 책들을 전시를 그렇죠. 하는데 북큐레이션. 영화랑 책을 결합한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예. 다는 아니면 봤어요. 네. 봤는데 독립 영화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아. 박말금 씨도 유명하고 다른 그쵸. 배우들도 많이 나오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저예산 독립 영화 이런 거 기준이 뭡니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독립영화의 그 예. 기준은 제작비 10억 이하입니다. 네. 친구들이랑 장편 영화 휴대전화로 찍어도 찍어도 되잖아요. 네, 휴대전화로 찍어도 뭐 2, 3천만 원의 저예산 영화부터 정말 10억 한 9억 5천만 원, 6천만 원 네. 여기까지의 영화가 다 포함이 되니까 사실 그 이제 범위는 조금 넓지만 그렇게 치면 요즘에 블록버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막 뭐 100억이면 블록버스터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 한 편에 250억씩 엄청나죠. 찍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좀 지금은 합리적인 정도의 기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10억 정도, 네. 10억. 그러면 배우들은 어떻게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또 독립영화에 출연하는 비싸잖아요. 경우 있어요. 비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10억 다 쓰겠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못 찍어 그냥 사람만 뽑고 그만이야.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독립영화 자기가 출연하고 싶은 독립영화가 있으면은 노게런티로 많이들 이제 출연을 개런티 하시기도 없이? 하고 정말 실비로만 본인이 출연해 주시는 거죠. 자,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 감독님이 김초희 감독님이신데요. 네.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홍상수 감독님이랑 홍상수 같이 감독님이 네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홍상수 감독님이 네. 그분 돌아가시는 그런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안 갔는데 네. 그런 걸 가정해서 네,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일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영화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시절에 이런 시나리오를 쓰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파리에서 또 공부를 하시고 해가지고 그 불어를 잘하는 그 프로듀서를 찾다가 이제 두 분이 만나게 되셨다고. 이렇게 감독이나 이런 분들 작가님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투영을 합니까? 많이 작품에?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게 모르게.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이랑 사귀면은 자기 얘기가 언젠가는 거기 뭐 영화가 되든 아니면 뭐 소설이 되든 그걸 각오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암암리에 투영이 되죠. 네. 조심해. 안 사귀어요. 안 사귀고. 근데 독립영화의 매력이 뭐예요? 저는 약간 독립영화 하면은 짧고 우울한 네. 약간 요런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흑백 같은. 약간 본스케스로 슬픈 슬픈. 약간 요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독립영화에 대한 대체적인 그 편견인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독립영화는 짧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 이제 필름 시대에는 필름이 비싸니까 좀 짧게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뭐 요즘엔 독립영화가 2시간 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는 어려운 영화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보통 감독들이 상업 영화로 가기 전에 데뷔작식으로 내 포트폴리오식으로 찍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장르 영화랑 거의 비슷해요. 배우들만 좀 그 개런티가 싼 그런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경우들이 많고 재미로 치면은 사실 재미있는 독립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요? 코미디 영화도 많고 그렇습니다. 구독! 요즘은 OTT로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맞아요.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 유명하지 않은 영화들도 되게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혹시나 모를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OTT. 네. OTT가 오버 더 톱이에요, 오버 더 톱. 아.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 콘텐츠 전송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근데 요새는 OTT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OTT만 보는 것 같아요. 뭐 OTT. 사용하세요? 유튜브하고 네. 그 넷플릭스. 아. 넷플릭스 집에서 다 한 명이 가입하면 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OTT가 많아진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 코로나 시대 때 이것도 참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는 표현이 딱 맞는데 그래서 조금씩 이제 좀 정리도 되고 있어요. 아, 너무 늘어나니까. 왜냐하면 구독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돈을 내고 보는 그 서비스가 네. 저는 한 3개 정도가 그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아. 네. 그 유튜브가 일단은 뭐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94.1%. 네. 그리고 뭐 넷플릭스가 31% 정도, 뭐 티빙이 그 다음을 잇고 있고, 그 다음에 웨이브 한 6.8%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요새 OTT에서만 개봉하는 그런 영화도 맞아. 있나요? 그럼요. 몇 가지 본 것 네. 같기도 하고. 나도. 예. 우리나라 뭐 최초의 SF 네. 영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떠들썩했었던 승리호. 네. 승리호. 재밌었어요. 그 영화도 극장에서 개봉하려고 네. 만들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개봉을 미루다가 결국엔 이제 넷플릭스에 팔았죠. 그래서 파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극장에선 볼 수 없는 영화가 됐습니다.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그 피노키오라든가 또 피터팬 앤 웬디 뭐 이런 작품들이 오. 원래는 극장에서도 상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OTT로 갈 수 있었는데 그냥 바로 OTT로 간 케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호기심 딱지도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OTT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극장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뭐 박지윤 변호사님이나 저 세대의 사람들은 극장에서부터 영화를 배웠고 습득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극장에 대한 어떤 감성이 남아 있고 극장에 가면은 이런 점이 좋다, 이런 것을 어떤 영화를 쫙쫙 흡수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계속 존속되셨으면 하지만 저희 다음 세대는 벌써부터 극장이 굳이 필요한가?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가서 봐야 되나? 이제 이런 물음표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두렵습니다. 극장이 없는 시대가 올까봐. 요즘은 진짜 OTT만 보는 것 같아요. 영화장에, 극장에 안 간지 오래됐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예. 극장 가는 사람들 많습니까, 요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극장이 거의 막 문을 닫을 지경이었죠. 네, 정말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도 적자여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난 기사가 CGV가 누적된 적자 때문에 이제 CJ에서 유상증자로 막 이렇게 그 모기업에서 CGV가 그 유명한 네.
걱정. 그 멀티플렉스 체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런 막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막 네. 이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극장이 있어야 또 영화도 같이 존속할 수 있고 맞아요. 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회복 중이다. 코로나 이제 네. 지나갔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많이 회복이 됐지만 회복됐다. 아직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극장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저희 아, 때는 진짜요? 정말 극장 가는 게 정말 큰 행사였거든요. 어. 정말 중요한 날에 갔었는데 맞아. 극장? 명절 때도 가고 그랬는데 가족끼리 극장을 왜 가요? 난 이걸로 볼 거야라고 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극장에 가면 극장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할 수 알고 있잖아요. 있는데 맞아요. 네.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요즘에는 극장에서 파는 그 팝콘 콜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배달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집으로. 아니, 집에서 다 가능해요. 맞습니다. 모든 게.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극장이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관람 환경의 변화, 관람 방식이 이제 변해가지고 영화 산업도 많이 지금 카오스죠, 사실. 지금 네. 어떻게 앞으로 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극장이 위기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예를 들면 TV가 전 세계 그리고 전 그 가정에 보급됐을, 보급됐을 때. 그때 뭐 이제 10분의 1로 떨어지고 극장이 없어질 것이다 했는데 영화가 없어지지 않았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극장이 계속 존속해온 어떤 돌파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슬기롭게 극장의 어떤 변모를 통해서 극장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 문화극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영화의 깊은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너무 좀 신기하고 재밌는데 네. 자, 국회 문화극장 우리 평론가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한마디요. 한마디요? 한마디. 국회 문화극장은 대박이다. 대박이다. 네. 오. 왜냐하면 좋은 컨텐츠, 좋은 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무료로 무료.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또 이미지도 굉장히 바꿀 수 있는 그렇죠.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렇게 딱딱한 느낌인데 네. 맞아요.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행보 또 혹시 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2023년 하반기에도 국회 문화극장이 또 계획이 되어 있다고 오. 하거든요. 네, 잘 프로그램 무료, 기억하셨다가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개인적인 행보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저도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극장의 위기의 시대에 그래도 네. 극장에서 개봉하는 작품들을 좀 설명도 소개하는 해주시면서. 네, 10분요야? 이거 봐야 돼. 이거 구독해야 돼. 그러면 5분으로 해줘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자. 네, 7분. 네. 자, 국회는 늘 열려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자, 다양한 국회 소식을 후루룩 말아드리는 국밥 한 그릇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국밥 한 그릇!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